안녕하세요. 아시안 프렌즈 팀의 서비스 러닝 활동의 소개를 맡은 김유림입니다. 아시안 프렌즈 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한 후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린 후 저희 팀원들이 SL 활동을 하면서 마주쳤던 문제와 해결 과정, 그리고 배우고 성장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 프렌즈 SL 팀원들은 각자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총 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기 전 다중지능연구소로부터 다중지능 검사를 진행하고 해석하는 방법,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지도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 교육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4회기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안 프렌즈 팀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중 박세현 하구의 상담 과정을 대표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 상담 과정입니다. 박세현 하구는 1회기에는 진진과 게임을 하며 라포를 형성했고 다중지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회기에는 검사 결과를 쉽게 해석하여 설명하고 진로를 탐색했습니다. 3회기 때는 학생의 가치관을 알아보고 목표 지도를 그렸으며 꾸준히 해볼 활동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상담에는 앞으로 꾸준히 할 활동을 정했고 다중지능에 관한 영상을 보며 다중지능 개념을 정리하고 포토 에세이로 그동안 했던 활동을 되짚었으며 상담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1년 뒤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집중력이 오래 가지 않고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매 상담마다 꼭 게임과 같은 흥미 요소를 넣어 상담을 구성했습니다. 중학생의 상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는데요. 중학생은 스스로 검사지를 읽고 답안을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에 검사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기에 바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었으며 학생의 가치관과 희망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회기에는 직업 탐구, 목표 지도 그리기 활동과 EBS 영상을 시청하며 다중지능에 관해 되짚어보기, 원하는 직업을 이루려면 어떤 지능 개발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보고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볼 활동을 정했습니다. 3회기에는 일주일 동안 해본 활동을 피드백하고 해볼 활동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회기에는 한 주간 했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꾸준히 할 활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45문 45답을 준비하여 자기 이해를 도왔고 포토 에세이로 그동안의 활동을 되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상담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았고 1년 뒤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SL 활동을 진행하며 배우고 성장한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담을 직접 해보기 전까진 상담은 대상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그게 다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진행해보니 내담자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사의 말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책임감을 느껴 단어 선택에 유의했고, 다양한 자료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입장을 헤아리며 상담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사전 준비가 상담을 더 풍부하게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비대면 수업과 상담의 부담감도 있었으나 학생과 친밀해지고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멘토링이나 상담을 진행할 때 이번 SL 경험은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 시간이 짧아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 내용을 게임과 접목해 진행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흥미 사이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둘째로 상담을 하는 날임을 까먹거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상담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여 일정을 조율한 뒤 상담자, 보호자 모두에게 상담 전날과 당일에 일정 공지 안내 연락을 했습니다. 셋째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과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 매체를 100분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활동이 가졌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상담 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초, 중 등 학생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아이,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닫고 이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학생이 집중해서 상담을 들어줄 때는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일주일 동안 어떤 것을 실천하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공유하며 상담과 다양한 활동에 잘 참여해준 아이들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섯째로 상담 안내부터 진행까지 스스로 해봄으로써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상담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깨달을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첫째,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예측해보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볼 것이며, 둘째,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 스킬을 기르고 사람을 대할 때 긴장하지 않는 연습을 하며, 셋째, 다문화, 사춘기 아동, 상담 기법 등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넷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대면으로도 상담 활동을 진행해보며 향후 더 나은 상담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세현 학우는 성실함과 책임감, 유연함, 진행 능력을 개발했고 비대면 상담의 장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홍예림 학우는 전공 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교재로만 봤던 다중지능 검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합니다. 최재형 학우는 학과 공부를 하며 배웠던 다중지능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상담을 진행한 점이 의미 있었고 이번 경험이 나중에 할 상담을 더 수월하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황찬주 학우는 학생이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해준 것에 보람을 느꼈으며 유의미한 도움을 나눈 것 같아 뿌듯했다고 합니다. 김유빈 학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할 기회가 생긴다면 필요한 내용과 더불어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구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 김유림은 학생을 나보다 어린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좋은 상담사 또는 교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윤하연 학우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학습자이자 봉사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합니다. 좋은 교수님과 조교님, 강사님, 그리고 팀원들을 만나서 서로 생각을 나누며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